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주제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민족 대명절이죠. 설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에게나 이제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은 명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혼입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해서 이혼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에 이혼 건수가 9,010건이었는데 추석 연휴 다음 달인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10%가 늘었다고 하고 추석보다 설 연휴 전후로는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명절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LKB의 이혼 상속 전문센터의 신재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른바 명절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현 변호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또 만났네요. 네. 올해가 토끼띠 해때 제가 토끼띠거든요. 36. 그래서 토끼의 네. 스타트를 제가 끊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4살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36. 딱, 예. 진행하시죠. 네. 지난번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댓글에 이제 투투를 닮았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36이라서 투투를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뭐 1과 2분의 1을 불렀던 투투라는 그 그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명절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셨을 텐데 실제로 명절을 전후해서 이혼 상담이 좀 증가를 하는 것 같으신지. 실제로 이변이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명절에 이혼이 많아진다,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당연한 얘기를 왜 다루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 소송이 얼마나 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절 이후에 상당 건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장에는 저번 추석 때 어땠다, 저번 설에 어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도 이 부부 사이에서는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명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설에 변호사님께서도 명절이 됐으니까 친가나 처가 이렇게 다 방문하실 계획이신 거죠? 저는 뭐 양쪽 다 서울이어서 오전에는 뭐 본가에 가고 오후에는 처가에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것이 그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절에 만약에 배우자가 우리 집, 그러니까 시댁이나 친정에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명절에 누구 집을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혼 사유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들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화의 방아쇠,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뭐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뭐 당장 그 팩트 하나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MZ 세대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명절에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합의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과거에는 뭐 무조건 뭐 남편 집, 본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런 합의를 해놓으면 뭐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에는 가야 되겠죠. 설에는 세뱃돈을 받아야 되니까 가야 그렇죠. 되는데. 세뱃돈 중요하죠. 아무튼 뭐 요즘에는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많이 안 찾아뵙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을 평소에 많이 찾아가니까 부모님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명절 당일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너무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전을 하루 종일 부친다든지 시댁 식구들의 가족들의 요리까지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멀리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자고 가고 뭐 연휴 동안은 계속 여기서 자고 가라 해서 이제 친정에 못 가게 한다든지 시댁 식구들이랑 원래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못해서 명절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뭐 약간 정신적으로 거의 고통을 받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런 각각의 사유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나 직계 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네. 때라는 그렇게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되는 건 심이에요. 심이. 심하게.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판단 여지가 있는 건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너 피곤할 텐데 집에서 자고 가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혼하겠다. 그럼 이제 그걸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폭행이나 뭐 폭언이 막 지속적으로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런 잔펀치, 잽들이 계속 날라오고 그런 정신적 고통이 쌓인다. 그것도 상당 기간이 누적이 되고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제 이혼 사유가 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청구하는 측은 자기가 그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만 하는데. 사실 이혼을 딱 생각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 증거들을 그렇죠. 모으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혼을 생각한 시점부터 모아야 되겠다 하는데 또 잘 안 모이고. 근데 이제 평소에 나눈 뭐 메시지나 카톡 뭐 이런 것들이 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명절마다 부부싸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누적된 갈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고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장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다가 뭐 명절을 계기로 해서 탁 폭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정도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어진 불화가 명절 때 폭발했다거나 명절 때 폭발된 불화가 계속 쌓여서 이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 파탄 났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이혼 청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부부 둘 사이에서 문제면 그게 수습이 가능한데 그렇죠. 명절에 폭발하면 이제 다른 어른들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습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명절에 폭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혼에 많이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혼 소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그런데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내가 저기 처가에 가기 싫으면 와이프도 시댁에 오기 싫은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많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결혼이 연애와 다른 점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끼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고민하지 말고 교대역에서 내려서 10번 출구를 나와가지고 네. 여기 전국부등 서관에서 저를 찾으면 됩니다. 법무법인 LKB 이혼 상속 전문센터를 찾아주시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신재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른바 명절 이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네, 이제 다가오는 설날에는 싸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세뱃돈도 두둑하게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변호사님께서도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뭐 덕담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네.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풀 하거든요. 명절 스트레스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뭐 돌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돌뿌리 하나만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뭐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뜻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